요 기출 문제집 있죠. 예, 우리 기출 문제집 보면 우리 시험은 요 기출 문제 문항에서 70% 이상이 나와요. 유행이.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면 반복해서 풀면 유행을 익힐 수 있고 거기에서 거의 70% 논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1회부터 지금 36회까지 다 풀 수는 없고 최근에 한 10년 사이 있죠. 10년 동안 시험 친 거. 그 정도 분량은 풀어보면 예, 유행을 익힐 수 있습니다. 유행을 익혀야 감각이 새옵니다. 자, 그 다음 118쪽 보겠습니다. 118쪽에 아랫부분이 있어요. 아랫부분. 자,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세율의 특례라고 돼 있어요. 세율의 특례. 자, 요걸 보면 이제 세율의 특례라고 돼 있는데, 자, 설명만 들으세요. 알겠어요?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익히면 됩니다. 자, 자, 요것 설명 다 했고, 자, 특례 세율이 있어요. 지금 특례 세율 보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표준 세율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표준 세율 딱 놓으면 뭐와 무엇이 결합됐다? 사실행위 몇 프로? 2% 하고, 그 다음에 등기 행위가 포함된 거다. 이거 인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였죠? 마이너스 2%죠. 이게 아까 뭐라 불린다? 지금 내가 여기 2% 적었지만 문제에서는 요 2% 안 해줘요. 뭐라 한다?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말했어요. 뭘 뺀다고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을 뺀다. 그럼 아까 이 의미가 뭐냐?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세율이 2%잖아요. 그럼 뺐다는 것은 너의 취득행위가 뭐었다? 지금 취득행위가 사실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2% 뺐다는 것은. 그럼 무슨 세율만 적는다? 등기행위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했나요? 이제 요 말 뜻을 여보. 그러면 취득행위를 했는데 사실이 없고 인정되지 않고 등기만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썼나요? 한매 등기를 병행한다 하는 거죠. 한매 등기를 한매가 뭐죠? 갔다가 오는 겁니다. 잠시 내 손을 떠나서 잊어 등기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한매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매 등기를 병행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민법에 익히는 겁니다. 어디상에 익힌다고요? 여러분 민법상에 익힐 겁니다. 한매 특약이라고요. 들어봤나요? 한매 특약이라고요. 한매 특약. 부동산 가지자와 한 매도자와 한 매수자가 자기 부동산을 한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근데 한 매수자에게 권리를 주기를 너가 5년 동안은 너가 뭐다 사용하고 수익을 취해라. 그럼 팔지 말고 다시 내한테 되돌려 줘야 돼. 이게 한매 특약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그럼 한 매수자는 뭐 했다? 한 매수자로 이 등기부를 이전 등기 받았죠? 됐나요? 그러면 등기부상 취득행위를 했지만 다시 뭐 해야 돼? 5년 후에 반환해야 되니까 취득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등기는 왜 발생해요? 5년 동안은 권리 행사해야 안 해. 5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니까 등기 세금을 내. 끝났어요. 한매. 자, 그런데 이런 한매가 우리가 각종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한매되는 것은 아예 세금을 부과시키지 마세요 돼 있어요. 비과세나 면제를 줍니다. 뭐에 따라서? 법. 그럼 이 법을 암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 2차에서 배워놓은 법이 많죠. 법. 도시개발법 앞에 설명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수용 방식은 바로 매각하는 거죠. 그런 대두를 받지 없죠. 한지 방식이 있죠. 그럼 뭐냐 사업시에 넘겨줬다가 개발되면 내가 조합원이니까 다시 되돌려 받죠. 이때는 세금 부담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정비법이 있죠. 그럼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나 여기 정비하잖아요. 그럼 조합이 걔는 또 다시 개발하게 넘겨주죠. 또 받죠. 그럼 세금 무기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산.
근데 농지가 많았어요, 적어요? 지금도 농지는 부족해요? 예? 농지 부족하다고. 근데 예전에 농지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불꾸불 했잖아요. 그거를 뭐 한다? 격리 정리했단 말이야. 불도저 밀어가지고 팽탄 작업하고 반듯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때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 정리하기 위해서 넘겨줬다가 다시 되도록 받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법률에 따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도시개발법, 뭐 정비법, 징발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 폐지에 관한 법률, 그 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에 따른 한매는 뭐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법이 안 들어가는 그냥 한매는 한매 특용 계약이라고 계약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어요. 이미 했어요. 뭐다? 공유, 합류를 뭐 했다? 분할. 아까 분할 행위는 취득이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이 본인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취득이 없죠. 하여튼 권리 부분이 바뀐다 했죠. 그럼 소유권 분할 등기. 그러니까 등기 세금은 내라. 분할은 취득이 없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요 분할되면서 분할하기 전에 본인 지분이 30%였어요. 본인 지분이. 그럼 분할 후에 지분이 얼마 되느냐? 35% 됐다면 본인 지분 몇 프로에는 30%는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몇 프로? 5%는 증가됐죠? 예. 그럼 지분 초과된 부분이라 이거는 뭐냐? 표준세율을 다 내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가? 취득행위가 없을라야 되죠. 그럼 취득행위가 없어야 되니까 요 분할지기 문제는 지분 변동이 없는 무슨 분할? 단순 분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지분을 뭐 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뭐 초과는 표준세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된다. 이 제외 의미 이해했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 자, 그 다음 요것도 뭐다? 재산 분할 있죠? 요것도 분할이죠? 요것도 분할이죠? 똑같은 뜻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합병이죠. 나누는 것도 취득이 없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친 것도 각자 취득이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간단 이제 이 내용을 익혔으니까 우리가 뭐만 조심하면 된다. 자, 요까지 한매 났죠. 간단하게 그냥 한매. 그 다음에 뭐? 분할. 행위는 그 다음에 반대 합병. 행위는 사실 취득이 있다 없다? 사실 취득이 없더라. 이해했죠? 요거는 이해를 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이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전. 자, 뭐가 있다? 이전 있어요. 이전. 자, 우리가 이전 설명했죠? 이전이 뭐였죠? 예. 요만큼 대지가 있었죠? 요 대지상에 요쪽 부분에 건물이 있었죠? 여기 있는 건물을 해체를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온 것을 이전이라 했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없으니까 취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했을 때 이전 종전 건축물과 여기 했을 때 이전의 가액이 변동이 없다면 취득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전하기 전, 이전 후보다 가액이 높아졌다면 이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죠.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전도 뭐가 없다?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뭐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분할과 이전은 분할행위 취득이 없고 이전도 취득행위 아니야. 하지만 지분이 초과했거나 가액이 초과된 부분은 취득행위가 되니까 그거는 제외가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6번과 7번 있습니다. 6번과 7번은 우리는 공법이에요. 방금 1번에서 5번까지는 그 문장에서 낱말에서 취득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6번과 7번은 취득행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취득행위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공법이라고 했어요. 공법은 정한 대로 따르세요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속받아요. 뭐 받았다고요? 상속받으면 사실취득이 있잖아.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등기도 있고 사실취득이야. 그럼 상속받으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유정상. 유정상. 밑에서 두 번째. 2.8%야. 얼마라고요? 2.8% 표준세율이라고. 사실취득이라고. 오케이?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 주택을 받았다. 주택을 받으면 표준세율은 2.8%라고. 이해됐나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 뭘 조건을 갖춘다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뭐다?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 등기세금은 부담하지만 계속 부모님 계속 물려 내려오잖아. 사실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실제는 사실행위인데 알겠어요? 그럼 법의 조면대로 그대로 익히란 말이야. 상속 못 받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 주택을 상속받아서 뭐가 된다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주겠다. 등기세금은 내라 이 말이야. 0.8%만. 조건 입력하면 돼요. 그럼 내가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때는 뭡니까?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뭐 그냥 2.8%다 내라 말이야. 무주택자가 1주택을 받았다. 그럼 1주택자가 되잖아. 그때는 2% 빼주고 0.8% 내라. 정해준 거라고. 예, 법을. 자, 그 다음 또 하나 혜택 줍니다. 농지. 농지를 상속받았다. 얼마죠? 2.3% 표준세율이에요. 농비농. 근데 이것도 뭐냐? 감면 대상이 되면 2% 빼주겠다. 그냥 농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2% 빼주겠다는 거 아니고 감면 대상 농지일 때 2% 빼주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만 요렇게 용어만 이렇게 돼요. 그럼 감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사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이 농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경작한다는 것이 감면이야. 무슨 말이세요? 예. 그러면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사 안 지어? 그냥 농지 받았어? 그는 2.3% 다 내야 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1가구 1주 된다면 요거는 감면 대상 농지라면 2% 빼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입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입목. 입목이 뭔지 알죠? 가수, 중목, 입목이죠. 그러면 입목은 뭐냐?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야만이 취득세가 부담된다고. 알겠어요? 죽은 나무는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건을 또 그랬어요. 입목을 살아있는 상태에 샀어? 그런데 원래 너 2점 내야 되잖아. 근데 뭐냐? 벌채를 할 거고 중요한 원목을 생산할 거야. 뭘 생산한다? 원목을 생산할 거야. 내가 가구점을 하니까 예? 가구를 제작할 원목이 필요해. 배를 만드니까 원목이 필요해. 그럼 죽인 상태에서 사면 원래 세금 안 내는데 지금 당장에 예? 지금 당장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거를 앞으로 뭐다? 벌채에서 원목을 만들 목적이 있다면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뭐 한다? 2% 빼줘라 이 말이야. 등기 세금을 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다? 법의 공법상에 정해 주었어. 됐습니다. 자, 이것을 특례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118쪽에 있는 특례 끝났고 119쪽입니다. 밑에 2번 있어요. 자, 2번 내용은요. 자, 2번.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중과 기준 세율이 있어요. 무슨 세율? 중과 기준 세율이 있어요. 자, 요만 했네요. 중과 기준 세율만. 자, 중과 기준 세율은 어떤 행위다? 사실 행위를 말하고 몇 프로다? 2%를 의미하는 세율을 중과 기준 세율 했죠. 그럼 이것만 적용하라는 것은 취득은 인정하지만 너 취득 행위에 소유권 등기가 없기 때문에 2%만 내라 이 말이야. 취득 행위에 뭐가 없다? 소유권 등기가 없기 때문에 2% 내라. 자, 이것도 암기 아니고 내가 강조한 거 있죠. 우리는 원시 취득은 소유권 등기 있죠. 그럼 표준세율 다 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승계 취득도 소유권 등기 있죠. 다 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말고 요 1번에서 몇 번까지? 4번까지 이 내용이 전부 다 무슨 취득 행위요? 간주 취득이잖아요.
모든 취득? 사실 취득이 아니지만 법률상의 주어진 요건을 갖춘다면 그 증가된 가액에 가세하라.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죠. 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 등기가 없잖아요. 취득은 있는 데지만 간주죠. 개수죠. 건물 상관없잖아요. 그럼 개수로 인한 거죠. 근데 개수 건축행위 조심할 것은 뭐다?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 부분이 만들어 있죠. 이거는 무슨 취득이야? 원지 취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장난친 것이 개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찬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이죠. 그래서 요거와 변경은 전부 다 간주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어느 법인입니까? 모든 법인 아니죠. 어느 법인? 비상장 법인만 된다고 한다 있죠. 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샀죠. 주식을 샀다고 해서 취득을 내는 게 아니라 있죠. 주식을 구입해서 뭐가 됐다? 가점주주죠. 가점주주. 가점주 몇 프로죠? 50% 초과한 자. 그럼 50% 초과하면 법인을 취득을 본다 있죠.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 대상물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가점주죠. 근데 조심할 거 요거 장난칠 수 있다고요. 요거 우리가 뭐 법인 설립 시 예? 가점주주는 가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최초 가점주주가 됐을 때 법인 설립 시 가점주가 됐을 때는 회사가 뭡니까? 주주로부터 자금은 받았을 뿐이고 아직 부동산 등을 보유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세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됐나요? 그 요리 놓으면 아예 세금 부과가 없다고요. 가세 없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 대상물이 차량과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수입. 그럼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다가 아니고 조건이 연부로 취득해요. 무슨 취득? 우리가 연부 취득을 하면은 아직 대금을 완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단계잖아요, 연부 취득할 때. 그죠? 그래서 매도 계약자, 그러니까 연부 매매 계약했을 때는 아직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계약자란 말이야. 매수 계약자이구나. 아직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서로 계약자라고요. 그럼 매도 계약자는 뭡니까? 아직 대금이 완납 안 됐잖아요. 이전 등기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겠죠. 만약 이전 등기 뜰렁 해주면 담보물로 해가 돈 다 불려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돈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뭐다? 연부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요.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연부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없어요.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또 났어요. 택지공사 중군데 아까 정원을 꾸몄죠. 그럼 정원을 꾸미면 자본 지출이 있죠. 토지 가치가, 건축물 가치가 높아진다 있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다? 간주 취득과 같죠. 토지 지목 변경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거 별 표시 세겠네요. 임시. 지문이 아주 적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물은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건축물이라는 자체는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죠. 근데 조건이 뭐다? 임시야. 임시. 임시니까 등기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임시니까 등기 안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임시가 뭐예요? 계속 존속하지 않는 건축물이니까 등기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없어질 건데 비싼 돈 주고 세금 내지 마라 이 말이야. 신고만 하세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임시가, 근데 요 임시라는 기간 제한이 1년이라고요. 몇 년? 1년. 그럼 임시 건축물이 취득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 내지 마세요.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임시가 기간 때문에 조심하라고요. 지문에 아주 짧은 내용인데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임시는 기간이 몇 년? 1년.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단 말이야. 비과세라고. 세금 안 낸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려면 1년을 초과하는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1년을 초과하는 이렇게 돼요. 자, 됐죠? 예, 존속 기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있는데요. 8번인데요. 이 8번 지기 문제는, 8번은요, 무덤 있네요. 무덤. 근데 이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을 쓰려면 아무 장소나 무덤을 써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어디 써야 됩니까? 공부상, 지목이 뭐라고요? 묘지에 써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목이 묘지인 땅을 샀다고요. 뭐가 샀다고요? 지금 무덤 자체를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덤을 쓰기 위해서,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때는 조상을 모시니까 묘지사도 등기해야 돼요. 무덤을 써도 등기해야 된다고. 근데 등기 세금 내지 마라 라고 국가가 정해줬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사실취득 2% 내고, 그게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세금 내지 마라 했고요. 또 무덤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알겠어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 가압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등록 행위가 되는데 등록 면허세 내지 마라 라고 정해졌어요. 그럼 무덤도 재산이라 했죠.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도 내지 마라 라고 했어요. 국가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묘지는 어떨 때만, 취득할 때만 2% 내고 끝내라 라고 정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있는데요. 9번은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뭐가 있죠? 건물 기능하는 건축물이 있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토지에 설치한 거 있죠. 이거 세 가지를 건물이죠. 네? 여기 등기를 하는 것은 건물만 등기합니다. 뭐만? 건물만 등기부를 만든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딸린 시설물이죠. 그럼 이 딸린 시설물이 성관계를 건물에 부착했다. 네? 성관계 자체를 따로 등기 안 한다고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명시될 뿐이다 이 말이야. 따로 등기 없다고요. 알겠어요? 성관계를 구입해 건물에 부착했다고 해서 따로 등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설치했다. 토지 위에 인간이 설치한 거, 뭐 하수관도 있고 배수시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교량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있죠. 이런 거는 등기 안 한다고요. 등기 없다 이 말이야. 이 토지 위의 시설물이라고요. 토지 위의 시설물. 됐나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특례 세율을 문제 놓을 때는 앞에 있는 거 2% 빼는 특례 세율을 하고 중과기준세만 정하는 내용을 섞어서 낸다고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은 공법이 정해준 거는 머릿속에 따로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아까 용어 뜻을 이해하면 문제는 아주 쉽겠다.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주가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세율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21조 비과세 가겠습니다. 자, 무슨 세? 비과세. 자, 힘든 거는 끝났어요. 가장 힘든 게 뭐다? 세율. 가장 힘든 게 뭐다? 세율. 자, 표준세율은 몇 개? 5개. 표준세율 의미는 뭐가 결합됐다? 사실행위와 등기가 결합됐을 때를 표준세율. 자, 머리는 1000분의 40, 4%. 그 다음 어깨는 1000분의 35, 3.5%. 그 다음에 허리 1000분의 30, 3%. 무릎 1000분의 28, 2.8%. 맨 밑바닥 1000분의 23, 2.3%. 됐나요? 자, 5개 나눠져서 왼쪽 밑에 가장 걸리 부분 모든 분할은 2.3. 그 다음 세상이 처음 태어났어요. 원시 무릎 긴다. 네, 원시 2.8%. 성계는 뭐다? 유정상. 코골지 이런 게 뭔지 알겠죠? 유정상이라고. 오케이? 머리, 어깨, 무릎이라고. 옆에는 뭐겠다?
농, 비, 농이 있다고. 오케이? 요거 좀 찔러가 춤 좀 춰봐요. 예? 코골 찌르면 춤추는 거잖아. 유정상, 농, 비, 농.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 세율이, 무슨 세율이 있고? 표준 세율이 있고요. 그럼 표준 세율 의미는 사실행위와 뭐가 있다? 소유권 등기가 모두 존재할 때를 표준 세율을 했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 중에서 X, 이거는, 요 세율은 하나가 정되지 않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표준 세율에서 마이너스 해야죠. 이게 없죠? 그럼 이게 뭐죠? 중과 기준 세율을 빼서 등기 세율만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은 있는데 등기가 없다 하면은 이것만 정하는 거죠. 즉,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특례 세율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표준 세율 자체가 있는데 그 표준 세율에서 더하는 것이 있죠. 이게 뭐다? 중과세 한다 있죠. 그럼 아까 사치선 재산,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하는 거는 곱한다는 뜻이죠. 자, 몇 퍼에? 100분의 400, 4배 중과하는 거 사치성 재산.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는 거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자, 가미력제권 내에 공장, 가미력제권 법인을 취득한다면 2배 중과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곱하기 100분의 300, 3배 해서 다시 마이너스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뺐어요. 3배를 해서 100분의 200 빼는 거 대도시 내 법인 공장. 자, 이렇게 해서 중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표준 세율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에는 비가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냐, 면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면 있어요. 감면을 다르게 뭐다? 경감한다라고 해요. 다 세금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비과세는 아예 뭡니까? 너의 행위는 우리가 부담을 안 줄게. 아예 세금 계산하지 마. 끝. 이게 비과세예요. 그 다음 면제도 세금 계산하지 마. 하는 건데요. 면제는 전부 100%가 아니고 100% 면제도 있고 20%만 면제하는 것도 있어요. 네, 면제가. 그 다음 감면은 세액을 산출해야 돼요. 세액을 산출해서 세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과 같은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세액 산출한다 안 한다? 세액 산출해야 된다고요. 감면은. 알겠어요? 이거 세액 산출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고요. 면제는 일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거야? 비과세 좋은 거야. 그럼 비과세는 그래서 우리 법률이 다른다고요. 어디? 법률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면제와 경감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도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례법에 달라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로 별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까지 낼 수는 없어요. 이까지 내면 돌아버립니다. 지금 기본법도 알기 힘든데 돌아버린다. 근데 실무에 합격하고는 요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때는 시험이 아니니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는 안 논다. 요거 논다. 뭐 어렵지 않다.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한다 했죠? 그럼 뭔가 혜택을 주는데 왜 혜택을 줄까요? 대부분 비과세는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공익성,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과세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비과세를 가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자, 비과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비과세가 총 7개 정도밖에 없어요. 암기라는 것이 내가 세법은 공법은 그냥 여러 번 딸리 푸는 거야. 거기서 핵심되는 거. 자, 국가 등 있죠. 그럼 국가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고 외국정부. 여기 포인트는 외국정부도 포함되더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국가 개념에는 누가 포함되더라? 외국정부도 포함되어서 부과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해서 비과세한다면 외국정부 취득에도 비과세 주라. 그럼 이걸 무슨 주의냐? 상호주의를 한다고요. 무슨 주의? 국가와 국가 간에 문서로서 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상호주의를 한다고요. 그럼 가세한다면 가세하고 비과세하면 비과세 주라 뜻이에요. 그래서 다만 있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면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가세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상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2번 있어요. 몇 번? 2번 있어요. 그 2번 내용은 있어요. 2번 내용은 있어요. 간접행위라고 돼 있죠. 요거 별표 참기하세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요 내용은 뭐냐? 자,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간접행위라고 있는데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누구라고요? 우리 교재에는 법률상에 이 말을 안 해놨어요. 근데 개인이나 법인이 이 말이야. 법인이 뭘 취득했느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뭘 취득했다고요? 그럼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 내야 돼. 근데 지가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누구한테 준다? 국가에 기소시킨다. 그럼 국가가 부동을 받았죠. 그럼 국가 취득은 비과세를 했죠. 근데 국가에 기속시키기 위해서 취득한 개인 법인에게는 너희들이 취득 행위를 했지만 사용을 안 하니까 비과세 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또 뭐 한다? 기부 체납, 기속이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줘라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기속을 해줘야 되는데 기속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어떤 말을 쓰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기속을 해줘야 되는데 뭐 했지 않았다? 네, 국가 등의 기속 등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말이야. 뭐 한다고요? 이행하지 않았다. 요 뒤에 말을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조건이 뭐죠? 기속을 해주는 조건인데 취득했는데 기속을 취득했는데 기속 안 시켰다면 다시 세금 내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리고 비과세는 절대로 사치성 재산에 속하면 비과세 안 돼요. 그리고 유상이 있으면 대가가 있는 행위는 절대 비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국가 등의 무슨 급부가 받았어요? 반대급부. 그럼 유상을 받았단 말이야. 그때는 비과세 안 된다 이 말이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형식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이 파트에서 10문제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죠. 무슨 법? 계약법. 민법 계약법. 엄청 중요하다고. 요만큼, 요 정도 페이지 중에 요밖에 안 돼. 엄청 적은 페이지인데 엄청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네?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계약이니까. 그 계약법에서 우리가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민법의 신탁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를 건데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탁법만, 신탁법 계약만 신탁 행위를 인정해 줘요. 근데 명의신탁 들어봤어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잖아요.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럼 불법행위죠. 반환받지 못한다.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내 명의로 등기하려니까 문제점이 있다. 내가 정치인이야. 또 내가 재산가야. 그래서 하려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안 되니까 다른 아는 사람 지인을 명의를 불려가지고 이 부동산을 했다. 그게 명의신탁이라고요. 알겠어요?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세법은 정려인 거야. 뭐 한다고요? 정려. 반환받지 못한다. 이 부도는 실명제를 누구 정부 때 만들었어요? 예, 김영삼 정부에.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 두 개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두 가지라고요. 차명거래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두 사람 다 걸렸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부모님이 친구에게 부동산 명의 신탁했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시가지고 자식이 가가지고 그 계약서를 들고 친구 찾아가가지고 재산 돌려주세요 하니까 내 그런 적 없어. 안 주겠단 말이야. 그래 이 애가 뭡니까? 법원에 소송 걸었어. 소송 걸으면 그래요. 국가를 웃으면서 야, 이 신탁법이 아닌데요. 부모가 불법했네요. 두 사람 다 걸려. 둘 다 30% 30% 내야 된다. 일단 가태로. 알겠어요? 조용히 해결해요. 알겠어요? 반환받지 못해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탁법이야. 명의신탁 아니라고. 그럼 신탁법은 뭡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졌는데 내가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신탁 계약 기간이 있어 없어? 있겠죠. 10년, 15년 이렇게 계약이 있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겠죠. 되나요? 그럼 신탁법 계약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등기를 쳐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위탁자는 수탁자는 위탁자 재산을 이전 등기 받았죠. 그럼 등기부에 무슨 재산이라 되어 있어야 된다? 신탁 재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누구? 위탁자 누구? 이름 적어야 되고 수탁자 누구? 명시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뭘 맡긴 거예요? 관리를 맡긴 거란 말이야. 뭘 맡겼다고요? 관리를 맡겼다고요.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요. 수탁자는. 처분할 권리도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또 위탁자도 신탁 행위를 수탁자에 넘겨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내가 이 재산을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느꼈죠. 그럼 모든 관리 행위를 누가 해야 된다?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민법상의 용어는 신탁자 이라는데 아니라 우리는 요거는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요거는 수탁자. 법률 용어는 수탁자 안 쓰는데 우리는 여기는 위탁자, 수탁자 용어 쓰다. 알겠어요? 그럼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줬잖아. 은행에 관리를 맡겼잖아. 그럼 몰래 뭡니까? 위탁자가 세입자를 모집하면 돼, 안 돼? 세입자를 모집해가지고 그게 임대차 계약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은행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많잖아. 가끔 뉴스 들을 건데. 네?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 노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뭘 알아내야 말이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해줬잖아. 그럼 여기 수탁자는 뭐든가 등기부상에는 취득행위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취득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뭐냐?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것이 위탁자로 또 다시 이전해야겠죠. 그럼 위탁자는 자기 전에 부들 받았죠. 취득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과세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A 수탁자가 관리를 했는데 A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관리를 너무 못해줘. 그럼 계속 이 사람은 계약 안 하겠지. 종료됐지. 그럼 새로운 B 수탁자, A 수탁자에서 뭐한다? 새로운 B 수탁자로 이전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다? 비과세라고요. 그럼 비과세는 오로지 뭐만 된다?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 수탁자에서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이 말만 놓으면 비가세고 이 말이 안 노는 것은 다 가세다. 명의신탁 놓으면 무조건 가세. 주택조합과 조합은 주택조합과 비조합원은 신탁이 인증 안 돼요. 알겠나요? 신탁법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가세라 이렇게 답만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는 비가세냐 가세냐만 가려내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탁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한매건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특례 사유할 때 있죠. 한매 특약은 조건부 계약이라 했어요. 가세합니다. 근데 한매가 뭐 받았지만 텔레줘야 되니까 사실취득이 없네요. 그래서 표준세를 2% 빼요. 근데 뭐에 따라서 각종 법률에 따른 거, 뭐 징발재산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 및 폐지에 관한 법률, 이거는 비가세라고. 법이 들어가는 한매는 뭐다? 비가세. 내가 가세냐 비가세냐 이것만 찾으면 된다 했잖아요. 우리 문제는. 알겠습니까? 그럼 요게는 비가세인데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거는 면제. 세금 안 낸다. 법에 따르는 한매는 뭐다? X.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한 거. 임시. 아까 별표치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 했어요. 임시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할 수 없다. 공사 현장, 사무소, 모델하우스, 예? 한밭집 이런 것이 전부 다 임시 사용 건축물이잖아요. 계속 존속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야. 근데 임시가 기간이 몇 년? 1년 있어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가세. 1년을 초과하면 가세. 가세인데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2%만. 자, 그런데 조심하라 했어요. 내가 아까 별표 3개짜 했잖아요. 왜? 1년 이하면 비가세를 했어요. 근데 1년 이하라도 그 재산이 뭐에 속하느냐? 사치성 재산 속해.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아까 사치성 재산이 뭐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이런 사치성 재산이라면 임시라도 무조건 가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절대로 가세가 없다. 이해됐나요? 자, 요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별표지 또 3개짜리. 별표지 3개짜리가 공동주택 개수예요. 개수라는 것은 무슨 행위다? 건물 있죠? 건물을 뭐 하는 거? 대수선하는 행위. 딸린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 토지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 수선하는 거, 수선 자체가 뭐다? 개수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개수했어. 세금 내야 돼. 됐나요? 상가 건물이 있어. 개수했어. 세금 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주택일 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건 공동주택이잖아요. 집합부동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수는 비가세 해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개수가 내가 별표지 3개 하는 이유가 뭐 대수선은 제외해놨죠. 이 말이 뭐 어떠냐? 대수선 개수는 가세라고요. 모든 개수가 비가세라는 거예요. 일단 용도는 공동주택이다. 오케이? 근데 공동주택에 대한 뭐 대수선은 제외라고요. 그 말은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개수는 가세라고요.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사전 취득가액. 국가가 정하는 시가 표준액. 얼마라고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가 일 것.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인 공동주택만 비과세 해줄 것. 두 개가 관점이죠. 두 개.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어떤 말 했죠? 부모님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자동차가 한 게 있네요. 근데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엔진이 누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골동품처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내가 받았어.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취득세는 사용 가능해야 취득세라고요. 소유권 행사야.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세금 부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되죠. 몇 번 조심하라.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 이 두 개만 실수 안 하면 비과세 내용은 거의 없는 거야. 됐나요? 자, 비과세 끝. 자, 그 다음 123쪽. 몇 쪽? 123쪽 갑니다. 납세 절차 있어요. 납세 절차. 자, 우리가 취득세는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예, 지방세요. 지방세. 그럼 취득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해야 될까는 납세지가 될 거예요. 취득세는 뭐라고요? 지방세라고요. 그럼 취득세는 어디 지방에 납부해야 될까요? 라는데 취득 물건이 있어요. 취득 물건이 있고 그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자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자와 취득 물건이 동일 장소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라 했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득자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취득 물건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이런 거죠. 됐나요? 자, 해운대, 부산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갑이 있는데 그 갑이란 사람이 우리 울산 강릉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어 없어? 그럼 부동산은 어디? 울산 강릉시에 있고, 네? 취득자는 돈 쓴 사람은 부산 강릉시에 사는 사람이야. 그럼 돈을 쓴 사람 기준에 부산 강릉시에 세금 주면 돼? 안 되잖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도라고요. 됐나요? 울산 강릉시 안에 있는 부동산 사면 전부 다 누가 쓰는 돈이다? 울산 강릉시가 사용하는 세금이라고. 됐나요? 창원 특례시에 있는 부동산은 창원 특례시는 어디야? 경상남도잖아요. 경상남도가 쓰는 취득세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죠. 어떤 권리? 소유권을 행사하는 장소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자, 그래서 123쪽에 1번 가로 1번 부동산 이동하지 않죠.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라. 그 다음에 차량과 기계 장비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동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차량을, 이 기계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 등록한 지역의 납세지라고요. 등록지. 자, 그 다음 항공기 선박 있죠. 자, 4번 별표시 1개, 5번 별표시 1개 하세요. 자, 우리가 항공기 이동하죠. 근데 항공기를 움직일 때는 어디로 하는가? 날아다니는 거잖아. 그럼 날아다니지 않을 때는 뭔가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백락고라고요. 그걸 정치장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정치장. 그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라고요. 자, 선박 움직이죠. 근데 선박도 움직이려면 어디서 이용하는 겁니까?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죠. 어디서? 바다에서 이용하는 거야. 그럼 안 움직일 때는 그 정박 장소에 있어야죠. 그 입출항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선적항이라고요. 그래서 20톤 이상의 배는 몇 톤 이상? 20톤 이상의 배는 정박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걸 선적항이라고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등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박은 등기한다라고 해요. 자동차는 등록한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조심하고, 그 다음, 입목은 입목 소재지. 7번, 8번 있는데, 강업권 있죠. 강업권이라는 매너죠. 토지 밑에 있는 강물을 채굴할 권리야. 그럼 이 강업권을 가진 자는 아무 땅이나 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권리가 자기 강구 소재지에서 권리 행사한다. 어권이다, 양식권도 어장 소재에서 권리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224쪽에 2번 있어요. 124쪽에 몇 번? 2번. 자, 별표시 2개. 별표시 몇 개? 2개. 납세지가 불명합니다. 납세지가 불명할 때는 취득물건 소재지 줄 거세요. 취득물건 소재지를 하세요. 자, 3번 둘 이상의 지방들 걸쳐 있다. 그러면
둘 이상, 즉 무슨 말이냐. 취득한 물건이 하나는 경상남도가 있고, 네? 취득한 물건이 행정구역에 두 개 걸쳐 있다고요. 그럼 우리 지방세잖아요. 물건은 하나인데 안분해야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안분. 무슨 별로? 소재지별로 안분하세요. 그럼 밑에 안분할 때는요. 자, 두 개 도에 걸칠 때는 뭐 한다? 색을 안분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럼 안분할 때는 뭘 기준할까요? 할 때 시가 표준액 비율.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세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세요. 그 3번 밑에 심화 있죠, 심화? 심화의 두 번째 끝에 있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각 통보돼 있죠? 뭐가 됐다고요? 매각 통보. 자, 다음의 자는 있어요. 다음의 자가 1번, 2번, 3번. 1번, 2번이 누구죠? 국가 등이죠. 국가 등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팔았어. 그러면 거래 상대방인 국가와 거래한 상대방이 있겠죠. 그럼 국가와 거래했다면 뭔가 혜택이 따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논다. 국가 등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며칠 줄 거라고요. 매각 1부터 30일. 언제부터? 매각 1부터 30일.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빨리 잊어버릴 거야. 그럼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를 계속 같은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야 돼요. 자, 설명 들으세요. 우리가 취득세는 무슨 주의입니까? 신고주의입니까? 부가주의입니까? 신고주의. 가세권자가 행위를 모르죠.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신고를 해야 되죠. 1번. 그럼 신고를 해서 알았죠. 알았으니까 세금을 결정한다 했죠. 2번. 그럼 결정이 확정이죠. 그럼 확정된 세금을 부과한다 했죠. 이때 납부서 준다 했죠. 그럼 부과한 것을 납부를 한다 했죠. 납부. 됐나요? 그래서 자, 신고하고 확정받고 납부서 전달해서 납부받음으로써 세금이 징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신고와 납부의 법적 신고 기간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며칠? 60일. 취득세 법적 신고 기간 60일. 또 정려받을 때는 3개월. 정려세법 준용. 상속받을 때는 6개월. 취득세 법적 신고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네? 일반적인 치는 다 며칠? 60일 이내. 그럼 1부터 하라 했죠. 1부터. 내가 취득 시기 할 때 설명했잖아. 자, 그 다음에 정려받으면 정려세법과 통일시켜라. 정려를 받을 때는 취득세만 낼 수도 있지만 정려세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통합시켜라. 3개월 이내. 알겠죠? 그럼 월로 끝나니까 시작점도 1부터 하지 말라 했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자, 상속 몇 개월? 6개월. 월이니까 취득일부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속 개시일부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됐나요? 매매로 취득했어요. 며칠? 그럼 60일이야.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1로 끝나는 거 1로 하고 월로 끝나는 월 1부터 하지 마라 말이야. 달을 말일부터 60일, 3개월, 6개월 꽂히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거고, 가산세가 적용됐다는 것은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를 했죠. 다시 신고 맡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때는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납부가 됐다. 납부가 된 후에 다섯 번째, 취득한 물건을 신고 납부했죠.
세금 납부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등기를 요하면 이제 등기 접수를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등기 접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는 내가 세금을 냈더니 받아주세요. 내가 수수료를 냈으니 받아주세요. 세금 안 내면 세금이 납부가 안 되면 등기 접수가 안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세금 냈다는 납부했다는 증거자료로서 통지서 일부와 확인서 일부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등기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본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번에 6번까지 순서입니다. 모든 신고 주기는 신고하고 결정하고 부과하고 납부한다. 그리고 그 취득한 물건이 등기를 하면 접수를 하고 되나요? 접수한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진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국가 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통보를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 알려줘야 돼요. 하는 거 한 개. 매각 1부터 30일. 매각 1부터 며칠? 30일. 자, 요게 등기입니다. 등기 접수는 누가 할까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등기함으로써 그를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한다고요. 예? 권리자가 등기 신청자라고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권리자가 신청하는데 본 권리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있다고요. 그거 나중에 민법에 비워요. 그럼 무슨 등기라? 대위 등기. 뭐라고요? 어떤 행위 때?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미등기면 압류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인정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대신 등기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위자, 네?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요. 그럼 채권자 대위 등기는 하나, 둘, 셋. 채권자 방금 등기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권리자가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물건은 권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아닌데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다고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 등기자는 본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등기를 하려면 세금이 납부가 돼야 등기를 받아주니까 채권 대위자는 누구를 대해서?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본래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요. 대신 납부했지만 왜?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할관청에서는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세금 받았어요? 채권자로부터 세금을 받았죠. 그래서 채권대위자 등기에 대해서 관할관청, 채권대위된 관할관청에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알려주느냐? 즉시. 언제? 즉시. 자, 국가 등이 매각할 때는 언제까지? 언제부터? 지금 팔았다 말이야. 취득이 아니죠. 매각 1부터 30일. 매각 1부터 30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채권 대위자가 세금을 다시 대신 납부했으면 관할관청에는 납세 의무자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즉시.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등기소입니다. 등기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등기 접수를 받았는데 등기 간서의장이 신고를 받았는데 세금이 부족하다. 세금이 뭐하다고요? 부족한 사실을 알았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 사실을 관할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세금이 부족하다. 납부되지 않았다. 등기관서 알려줘야 돼요. 언제냐? 다음 달 10일. 언제라고요? 다음 달 10일.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교재를 보면 띄엄띄엄 펼쳐져 있어. 요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계속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알겠어요? 하나만 끝나지 말고, 요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비교해서 정리해야 돼. 채권 대위는 즉시, 됐나요? 국가 등이 팔아들인 매각 1부터 며칠? 30일. 요거는 세금이 부족한 걸 알았다. 가능한 책임이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중에 지금 124쪽에 2번이 매각 통보 한 게 있죠? 매각 통보. 됐나요? 그 다음 125쪽에 맨 밑에 아래 가로 5번 있나요? 채권자 대의자 있죠? 예. 거기는 언제까지 하랬어요? 2번에 즉시 통보 확인했나요? 즉시 통보 됐죠? 즉시 통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쪽에 밑에 창고 밑에 심화 있죠? 심화에 1번 있나요? 등기 등록 간섭의 장은 취득세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이 발견했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모아서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